친일과 반일 세력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이 줍니다. 지난 13일 청와대 오찬에서 한 원로가 이 영상물의 문제를 지적했다는데 우선 무슨 내용인지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민족문제연구소가 한 영상물을 공개합니다. 제목은 100년 전쟁. 일제강점기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근현대사 100년을 다루면서 이 기간 동안 친일과 반일 세력이 대결을 벌인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100년 전쟁은 2부작으로 두 얼굴의 이승만 편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프레이저 보고서 편으로 나뉩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일본의 우호적인 인물로 묘사하면서 하와이 갱스터에 비유합니다. 하나의 그 영웅, 역전의 용사, 일본의 고문을 이겨낸 그런 어떤 독립투사로 자기를 이미지 메이킹 하려고 하는 하나의 이제 시도였고 거짓말이었다고 얘기하죠. 이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도 가짜라고 주장합니다. 이승만은 사적인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다. 이 목적을 추구하면서 그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2부 프레이저 보고서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민족 반역자요, 뱀 같은 남자라고 비꼽니다. 박정희는 자신의 동료들을 전부 밀고해서 죽게 만들고 자신의 목숨을 건졌다. 이 사건 때문에 미군들은 박정희를 뱀 같은 인간이라며 스네이크 박이란 별명을 붙였다. 알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제 신화를 비판하면서 증권 파동과 화폐 개혁의 문제점도 꼬집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기존 제작분 외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편을 추가로 만들 예정입니다. TV조선 이희정입니다. 네, 오늘 이건 이렇습니다에서는 유석춘 연세대 이승만 연구원장 모시고 방금 전 리포트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이승만 전 대통령과 그리고 노디킴이라는 그 교포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어떤 관계입니까? 네, 동영상에서는 부적절한 관계 정도가 아니라 바람핀 관계라고 나오는데요. 그렇죠. 네. 실제로는 그 노디김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교육 사업을 할 때 그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학교의 재학생으로 중학교를 마치고 이승만 대통령이 추천을 해서 미국 오하이오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 또 그 고등학교를 마치고 다시 이승만 대통령이 추천을 해서 오벌린 대학교라는 그 당시 명문대학교고 지금도 명문입니다. 그 명문대학교에 이제 졸업을 한 분인데 명문대학교 재학 2학년 때 1920년에 이승만 대통령과 말하자면 바람이 나서 그 이상한 법률 위반으로 주기한 계선을 넘니만 그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를 당하고 경찰서가 사진도 찍히고 재판받은 걸로 나오는데요. 사실은 그 김노디라는 여성과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각자 독립운동을 하고 미국을 전역을 다닙니다. 독립운동가였군요. 네. 아니 이승만 대통령의 영향을 받아서 재학 중에 독립운동에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그 YWCA 같은 데서 강연을 하다가 이제 시카고에서 캘리포니아 쪽으로 가는 기차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독립운동을 하다가 시카고에서 캘리포니아 가는 기차를 타는데 우연히 기차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누군가 알고 만액트로 이제 시카고 이민국에 말하자면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시카고 이민국에서 이제 수사를 합니다. 근데 수사를 하는데 그 사진에 나온 것 같이 무슨 불려가서 사진을 찍고 직접 조사받은 건 아니고요. 이제 수사를 하다가 두 사람의 그 행로가 결국은 하와이에 사는 분들이니까 하와이 이민국으로 이첩을 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하와이 이민국에서 김노디라는 분을 불러서 수사를 합니다. 그 수사 결과가 제가 갖고 있는데요. 이걸 화면에 좀 비춰주시면 좋은데. 이게 미국 문서보관소에서 이승만 대통령 관련 사건을 제가 이제 협조를 받아서 구한 겁니다. 이 기록에 보면은 이제 수사를 했는데 김노디를 불러서 수사를 했더니 그 조서가 쭉 나오는데요. 기차를 왜 같이 타게 됐느냐? 우연이다. 근데 기차를 타고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탄 칸과 내가 탄 칸은 다른 칸이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탔던 칸에 같이 탔던 여자분도 누군지 내가 안다. 네. 주소와 이름이 있다. 네. 그래서 그게 다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두 불륜은 분이 아니에요. 불륜하고는 전혀 관련이 네. 없는 일을 불륜으로 만들어서 결국 그러니까 조사 결과가 무혐의 처리가 됩니다. 그럼 이 사진은 합성인가요? 이 사진은 합성이죠. 이게 이제 저희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원이 네. 갖고 있는 사진인데 예. 이 사진에 있는 이 김노디란 분의 사진을 따다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범죄자 사진에다가 독립운동가의 사진을. 그리고 이승만 예. 대통령도 다른 사진인데 이거는 1930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원래 원본이 사진 크기가 작은 사진입니다. 이게 1930년에 하와이에서 대한부인 구제회라는 그 단체의 대표들과 사진을 찍은 거기 사진을 따가지고 저기를 이게 1930년 사진이에요. 아, 1930년 사진을 30년 따서 사진과? 어디 갔어요? 이 사진을 만든 겁니다. 동영상에서. 이 사진은 그러면은 1920년 워싱턴에서 찍은 거고요. 때도 다른. 전혀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수사받은 거하고 상관없는 사진을 넣어서 마치 수사를 엄청나게 세게 받고 실제 동영상에서는 수사 결과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받았는데 네. 재판의 관할을 하와이로 넘겨서 하와이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풀려났다. 네. 이렇게 동영상에 돼 있는데 조사 결과 아무런 혐의가 없어서 무혐의 처리된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그러니까 역사의 왜곡이 아니라 역사의 날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동영상 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 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박정희 대통령 부분은 어떻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부분은 이제 큰 내용이 예.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은 미국이 시켜서 그렇게 한 거다. 그렇죠. 뭐 그런 내용인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미국이 개입해서 여러 나라의 경제 발전에 그 말하자면 어드바이스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왜 다 못하고 우리나라만 유독 성공했는지가 전혀 기본적인 프레임이 설명이 안 되는 프레임인데 예. 김일성 우상화 부분도 있습니까? 그럼 내용에? 직접은 없습니다. 다만 직접은 없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친일파와 저항 세력이 일제에 대한 저항 세력이 전쟁하는 상태다라는 그 네. 프레임을 통해서 네. 일제에 저항하던 세력이 뭔가 정당성이 있다. 아. 라는 거는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근데 결국 그게 맞아 북한하고 연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승만 대통령도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운동 노선은 우선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라 뭐 하와이에 돌아다니면서 뭐 바람잡이같이 제비같이 놀러 다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승만 네. 대통령의 독립운동 노선은 뭔가 외교, 교육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 막 그 무장투쟁을 해야지만이 의미가 있다라는 걸로 친일과 친미를 묶어버리고 반일과 반미를 같이 묶어버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반으로 쫙. 근데 왜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교수님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고 교수님 지금 자료를 보면은 왜곡과 날조가 있는 이런 동영상을 가지고 만들고 네. 이걸 이렇게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리고 퍼뜨린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소모적인 일을 해서 있지도 않은 일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도 오늘날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는 친일파가 지배하는 나라니까 정당성이 없다. 네. 이제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이제 반대편에 있는 북한은 정당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 얘기는 이제 없고 아, 그 얘기는 여기는 그 얘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대신 무장투쟁이 굉장히 정당하다. 근데 무장투쟁이라는 것이 이제 하와이에서 무장투쟁한 사람이 무장투쟁 노선을 추종한 사람이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승만 대통령과 감옥 생활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예. 이분이 하와이에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우리가 군사학교를 세워서 앞으로 일본하고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군사학교를 세우는 일을 하다가 이제 잘 안 돼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그 당시 일본하고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거기에 군사학교를 세워서 미국의 공식 허락 없이 독립군을 양성한다는 게 미국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무장투쟁 노선만이 중요하다. 만주에서 무장투쟁 노선이 좀 있었어요. 근데 만주는 그 당시 무주공산이에요. 중국은 쇠퇴하고 일본은 흥하고. 네. 그래서 말하자면 치안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만주의 그 신흥무관학교 같은 학교가 생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흥무관학교 만드신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만주라는 공간에서 무장투쟁을 할 수 있는 분들은 해서 그분대로 우리가 저 기리고 있고 또 미국 같은 데서 외교적인, 그렇죠. 교육적인 언론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외교 활동을 한 거는 그거대로 우리가 기려야지 무장투쟁만 100% 옳은 거고 이거는 굉장히 야합하는 거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승만 연구원장이시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 어떤 분이라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건국을 예언하신 분이고 네. 그 예언에 따라서 활동해서 우리나라를 또 건국하신 분이고 네. 또 나중에는 건국의 희생양입니다. 본인이 세우고자 했던 자유롭고 정의롭고 민주주의 이 국가의 기준에 따라서 본인이 그 과오를 저질러서 나중에는 그 본인의 성공에 희생이 되신 분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생각하면은 그 건국을 위해서 독립운동하던 그 어려운 시기, 그다음에 또 건국을 해서 6.25 전쟁을 겪어내면서 한미동맹을 이끌어내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여하신 거를 충분히 인정하고 다만 후반에 가면은 잘못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한 건 잘한 거대로 못한 건 못한 거대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인정을 알아야 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냥 친일파다.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라는 얘기는 사실 듣도 보도 못하는 듣보잡이에요, 완전히. 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건설한 게 어디 다른 나라에서 잘 쉽게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우리나라가 그렇죠. 정말 박 대통령의 지도력 하에 온 국민이 허리띠를 땀 흘려가지고 돌려가면서 진짜 만든 노력한 결과가 한강의 기적이라는 성공인데 그거를 미국이 다 어드바이스 한 거다라고 해석을 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 깎아내리는 국민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 모두한테 침을 뱉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제 거예요. 영상물들을 보실 때 이 몽타주 기법 있죠. 편집 기법에 대해서 그 시청자들 보는 분들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뭐 네. 사실은 제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이걸 보여줬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도 보자마자 저거는 편집이다. 저건 아, 예. 뽀샵이다. 뽀샵 민족주의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뽀샵 민족주의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